데이터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데이터는 형태에 따라 사용되는 목적과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형태를 구분해 놓은 것을 자료형, 데이터 타입이라고 합니다. 파이썬에는 내장 자료형과 라이브러리 자료형, 그리고 사용자가 직접 정의해서 사용하는 자료형이 있습니다. 내장 자료형은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핵심 자료형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할 int, float, bool, str, list, tuple, range, dict, set, non 타입과 같은 자료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자료형은 내장 자료형을 확장하여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자료형입니다. 예를 들어 시간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datetime 모듈의 datetime 자료형이나 다차원 배열을 다루기 위한 numpy 라이브러리의 ndarray 자료형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라이브러리 자료형들이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자료형은 개발자가 직접 클래스를 만들어서 정의한 자료형입니다. 파이썬의 모든 자료형은 내장 자료형을 기반으로 구축되기 때문에 파이썬의 내장 자료형을 잘 이해하는 것이 다양한 라이브러리의 활용과 프로그래밍의 기초가 됩니다. 파이썬의 내장 자료형을 유형별로 구분해보면 숫자 데이터를 다루는 숫자형, 참 거짓을 다루는 논리형, 순서가 있는 시퀀스형, 키와 값의 쌍으로 데이터를 다루는 매핑형, 수학에서의 집합 개념을 다루는 집합형, 값이 없음을 표현하는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숫자형에는 정수를 다루는 int형, 실수를 다루는 float형, 복소수를 다루는 컴플렉스형이 있습니다. 컴플렉스형은 과학 계산이나 신호 처리 부분에서 중요하게 사용되지만 일반적인 프로그램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int는 인티저의 약자로 소수점 이하의 정보가 없는 숫자를 다루는 자료형입니다. 양의 정수, 음의 정수, 0을 모두 포함하고 다양한 진법을 지원하여 10진수뿐 아니라 2진수, 8진수, 16진수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이썬의 int형은 메모리가 허용하는 한 크기 제한 없이 매우 큰 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컨텐츠의 조회수, 상품의 가격, 손실 금액과 같은 데이터를 다룰 때 적합한 자료형입니다. float는 소수점을 포함한 실수 형태의 숫자 데이터를 다루는 자료형입니다. 일반적인 소수점 표기법뿐 아니라 지수 표기법을 사용하여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float형은 표현할 수 있는 크기에 제한이 있으며 정밀도에도 한계가 있어서 부동소수점 연산 시 미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밀한 금융 계산이나 미세한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데시멀 모듈과 같은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자료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로트형을 사용하는 이유는 성능이 좋고 사용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플로트형은 환율, 온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처럼 소수점 단위까지 표현해야 하는 데이터를 다룰 때 사용됩니다. 논리형 데이터 타입에는 부을형이 있습니다. 부을 자료형은 참과 거짓을 표현하는 논리형 데이터 타입으로 조건문, 반복문과 같은 프로그램의 흐름 제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값의 종류는 true와 false 두 가지만 존재합니다. true와 false의 첫 글자는 대문자이고 나머지는 소문자입니다. bool은 int의 하위 클래스로 true는 1, false는 0으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순서가 있는 데이터를 다루는 시퀀스 타입에는 문자열 형태인 str, 여러 데이터를 괄호로 묶어서 다루는 list와 tuple, 일정한 간격의 정수 데이터를 다루는 range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프로그램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지만 bytes, byte array, memory view라는 자료형도 있습니다. str은 연결된 문자들을 따옴표로 묶어서 표현하는 자료형입니다. 3중 따옴표를 사용하면 여러 줄의 문자열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제목, 댓글 내용과 같은 텍스트 데이터를 다룰 때 사용됩니다. 또한 전화번호나 우편번호처럼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어도 문자열로 다루는 것이 더 적합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str은 순서가 있는 시퀀스 자료형입니다. 각 문자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를 인덱스라고 부르고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합니다. 뒤에서부터 역순으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역순으로 접근할 때에는 마이너스 인덱스를 사용합니다. 마이너스 인덱스는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시퀀스 자료형에는 순서가 있고 순서에 대한 정보인 인덱스가 있습니다. 인덱스를 이용하여 데이터의 개별 요소에 접근합니다. 다음은 리스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리스트는 여러 아이템을 대괄호로 묶어서 다루는 자료형입니다. 예를 들어 처리해야 할 작업 목록을 리스트로 다룬다면 작업할 아이템들을 대괄호로 묶어서 하나의 변수에 할당하여 다룹니다. 리스트는 정의한 후 아이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도 시퀀스 자료형으로 각 아이템에는 인덱스가 있고 인덱스를 이용하여 개별 아이템에 접근합니다. 리스트는 개별 아이템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 삭제, 정렬 등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튜플은 여러 아이템들을 소괄호로 묶어서 다루는 자료형입니다. 각종 설정 값이나 고정된 데이터를 다룰 때 적합한 자료형으로 한번 정의하면 아이템을 변경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튜플도 순서가 있는 시퀀스 자료형으로 인덱스를 통하여 개별 아이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레인지는 일정한 간격의 정수 시퀀스를 표현하는 자료형으로 일정한 패턴의 정수 목록이 필요할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1부터 99까지의 홀수 시퀀스가 필요하다면 시작값을 1로, 종료값을 100으로, 스텝을 2로 설정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레인지형의 데이터는 모든 숫자를 메모리에 저장하지 않고 시작값, 종료값, 스텝 크기만 저장하기 때문에 메모리 효율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레인지도 시퀀스형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인덱스를 이용하여 개별 값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키와 값의 쌍으로 데이터를 다루는 매핑 타입에는 딕트형이 있습니다. 딕트는 딕셔너리의 줄임말로 파이썬의 딕트형은 사전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에서 단어와 정의가 매핑되어 있는 것처럼 파이썬의 딕트도 키와 값을 매핑하여 데이터를 저장하고 키를 이용해 값에 접근하는 구조입니다. 딕셔너리는 여러 속성을 가진 데이터를 구조화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프로필 데이터를 관리한다면 네임, 이메일, 에이지와 같은 다양한 속성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때 속성 이름을 키로 정하고 각각의 키에 대한 값을 매핑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중괄호로 감싸서 하나의 변수에 할당하여 사용합니다. 수학의 집합 개념을 구현한 셋 타입에는 set와 그 수정 불가능한 버전인 frozen set이 있습니다. set은 중복된 요소를 허용하지 않으며 순서가 없는 컬렉션입니다.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과 같은 집합 연산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두 포스트의 모든 태그를 중복 없이 추출하려면 첫 번째 포스트의 태그 집합과 두 번째 포스트의 태그 집합의 합집합을 구하여 두 포스트의 모든 태그를 중복 없이 구할 수 있습니다. 값이 없음을 나타내는 논 타입입니다. 여기에 속한 자료형의 명칭도 논 타입입니다. 논 타입은 논이라는 단 하나의 값만 가지는 특별한 자료형입니다. 논은 값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논이 사용되는 경우는 함수에서 매개 변수의 기본값으로 설정하여 인자가 전달되지 않았을 때 기본 동작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함수에서 명시적인 반환값이 없을 경우 암묵적으로 논을 반환합니다. 함수의 처리 과정 중 특정 조건에서 명시적으로 논을 반환하여 유효한 결과가 없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변수가 아직 유효한 값을 가지지 않았음을 표현할 때 none을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none은 값이 존재하지 않음을 나타낼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파이썬에서 주로 사용되는 10가지 핵심 내장 자료형의 종류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모든 프로그램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계산하고 변경하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올바르게 처리하기 위해 데이터 타입, 자료형에 대해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료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들은 별도의 강의로 계속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